우리의 사생활, 과연 중요할까? 자, 정신 나간 질문이죠. 그쵸? 여러분들이 보기에, 뭐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앉아있냐?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자, 이거에 대해서도 사실 찬반이 나뉘는 편이긴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왔다 갔다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 활동하고 있는 내용을 누군가 열람을 할 수 있어도 되냐? 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든 혹은 어떤 내용을 어떤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든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까지 지켜져야 하는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 freedom 이거는 절대 지켜져야 된다. 그 어느 누구도 보면 안 되고 이건 절대 익명으로서 가야 되고 누구도 추적을 못하게 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쪽 영역인 거죠. 자유 영역입니다. 프라이버시. 이 데이터 영역에 대해서 사생활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한다 라는 게 이쪽 부분이고요.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범죄가 일어났을 때 그걸 컨트롤할 수 있냐? 사회가 불안정해질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라고 우리가 개입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쪽 끝에 서 있는 겁니다. 자, 이쪽은 안전, 질서 유지입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 게임 해보셨나요? 프로스트 펑크 2. 이 게임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이 프로스트 펑크 2라는 게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상이 다 얼어붙은 세상이야. 싹 다. 그래서 완전 빙하기가 찾아왔어.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 그래서 제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는 거야. 내가 리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일도 시키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잘 살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가치관에 부딪힙니다. 이 지금 사회를 유지를 시킬 것인가 혹은 사람들을 조금 자유롭게 풀어줘가지고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가치관 충돌의 연속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택지가 항상 이 두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 그래 나는 자유시민이지 사람들의 행복을 우선시하겠어 라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회가 개판이 납니다. 진짜 각종 범죄가 일어나고 뻑하면 반란이 일어나고 그냥 사회가 유지가 안 돼. 그래서 이거 그러면 적당히 질서를 유지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제 질서 유지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공권력을 투입시켜가지고 이제 자유를 조금 억압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생존은 해야 되지 않냐. 사람들이 다 죽는 것보다 적당히 자유는 잃어가면서 그래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질서를 조금씩 선택하다 보면 나중에 딱 보잖아요. 제가 독재자가 돼 있습니다. 야, 이게 진짜로 첨예하고 예리한 게임인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처음에 저는 사람들을 편하게 살게 하고 싶었어요. 바람직한 도덕적인 리더가 되고 싶었는데 사회를 유지시키려다 보니까 자꾸 반동 분자들을 추방시킨다라든가 비밀 경찰을 투입시킨다라든가 아니 이게 비밀 경찰을 투입하면 게임이 좀 쉬워져. 굉장히 사회가 안정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야 자꾸. 그래서 그래 사회가 붕괴가 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제 처음에는 몰랐던 이 질서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게임이 딱 끝났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이상적인 리더가 아니라 거의 독재자가 돼서 게임이 끝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게임이 끝나고 나서 좀 씁쓸했거든요. 이게 내가 참 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치를 하면 절대 안 되겠구나. 이게 그래서 정치인들이 이렇게 독재의 유혹에 휩쓸리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이 자유와 이 안전 질서라는 이 두 가지의 가치관은 늘 충돌하고 늘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자유가 정말 중요합니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그 관점에서 태어난 게 요 끝에 있는 게 무엇이냐? 다크웹입니다. 다크웹이
처음부터 이름이 다크웹으로 개발된 게 아니죠. 이 토르 네트워크는 처음에 범죄자들을 위해서 만든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더 좋은 익명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걸 범죄자들이 이용하고 있다더라 라는 겁니다. 텔레그램을 누가 만들었죠? 파벨 두로프라는 CEO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나는 범죄자들을 위해서 메신저를 만들어야겠어 하고 만들었겠어요? 아닙니다. 익명을 위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텔레그램을 개발했는데 적당한 개입이 없이 완전 자유의 익명을 끝으로 추구를 하다 보니까 범죄자가 또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자유에는 범죄가 항상 꼬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는 우리가 떠안고 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게 그 불안 혹은 범죄를 떠안는 정도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사회 질서를 크게 해치는 사안이 된다면 이것도 적당히 통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극강의 자유로 가게 되면 사실 무질서에 가까워져요. 이 극강의 자유, 이 극강의 어나니머스 익명이라는 거는 아나키 무정부주의자로 가겠다라는 거고 극강의 정부주의자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독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계속 부딪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만나야겠죠. 당연히 요 지점 어딘가에서 서로 합의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사실 요 두 가지 진영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이 사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유를 외칩니다. 나는 사람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나는 안전을 위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럴싸해요. 그럴듯합니다. 다들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위해서, 여기는 사회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라는 거죠. 대표적인 게 NSO 그룹의 이제 페가수스 앱, 테러리스트들을 향한 해킹도 우리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의심스러운 테러 범죄자들은 사전에 우리가 해킹을 해서라도 그 테러를 막아야 된다. 이거는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안전에 치우친 가치관이죠, 사실. 그쵸? 그래서 이 중간 어디쯤에서 우리는 한 발자국 와서 이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냐면 아니 사회가 없으면 애초에 자유라는 것도 없어. 야 니들 배불러서 그런 거야. 야 안전이 최고야. 자 이렇게 또 끝까지 가는 경향이 사실 우리나라에 좀 있어요. 지금 분위기가. 야 범죄자들은 어떻게든 잡아야지. 그거 CCTV 설치하는 거 그 정도 우리 뭐 사생활 괜찮아. 그거 범죄 잡아야 되니까 CCTV 다 설치해. 뭐 이런 거 있죠. 개인 사생활 뭐 예를 들어 카카오톡 검열 야 괜찮아. 반란 세력들 막 이런 나쁜 정치 세력들이 또 있어. 이런 애들 잡아야지. 그래 안전해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어떤 느낌이냐. 만약에 자유가 그럼 왜 필요한가. 그럼 익명은 왜 필요한가를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검열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애초에 내가 하고 있는 말 이런 것들을 처음부터 조심하게 될 겁니다. 그쵸? 자 조심하는 것 정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는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앞으로는 그 생각 자체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자유로운 생각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뇌 자체가.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짜 사람들이 수능적으로 됩니다. 거기서부터 부패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사회가 너무 안정되면은 이게 적당히 혼란이 오고 적당히 새로운 자극이 와야 되는데 이게 물이 계속 너무 안정적이어서 고여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부패가 생긴다. 우리가 역사에서도 보면은 막 조선시대나 혹은 뭐 중국에 있는 유명한 나라에서 전쟁도 한 번 안 일어나고 막 태평성대가 일어나면 꼭 거기에서는 부패가 일어나잖아요. 그쵸? 사회가 경직되는 순간 그 사회가 오히려 또 썩어서 없어지는 퇴보하게 되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적당히 충격이 져야 된다. 자유, 새로운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역시 부패를 위해선 자유가 중요해 라고 또 밀어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사회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도 적당히 새로운 충격과 새로운 이제 자극을 주는 건 맞는데 얘가 또 심해지면은 사회가 뒤집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균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게 되면 썩어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뒤집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중간에 어디에서 만나서 서로 양보를 하면서 타협을 해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게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서로 입장 여기에 서가지고 야 내가 맞네 네가 틀리네라고 이렇게 막 서로 싸우면은 여기에 못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또 이 자유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적당한 타협을 봐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메신저를 검열한다 라고 한다면 뭐 명확한 사회적으로 합의된 규칙 같은 게 있어야겠죠. 예를 들어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뭐 성범죄는 익명으로 둬선 안 된다. 그런 부분은 이 익명이라는 자유를 조금 가치를 내려두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게 법이라는 거죠. 그쵸? 근데 이 법이라는 것도 우리가 사회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논의해서 정해지는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이 법에 그러니까 만족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법이니까 법을 무조건 따라야 된다 라고도 쉽게 말은 못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들끼리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이번에 카톡 검열은 그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긴 한데 이건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거야 라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 이건 좀 아니지. 야, 근데 카톡에서 지금 이거 범죄 일어나는 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건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거는 양보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손가락질하기보다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당히 중간에서 끊겨야 되는데 늘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꽂혔다가 비난해. 야, 문제가 생겨. 그래서 여기다가 꽂혔다가 문제가 생겨. 야, 여기다 꽂혔다가 또 문제가 생겨. 지금 이 과정이야, 지금. 이 중간에 딱 꽂아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여기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 꽂았다가 문제 생겼네. 여기 꽂았다가 문제 생겼네. 뭔가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